담양군 무정면 복합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인 S건설의 관광단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상 처서가 다음 주지만 폭염의 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과 가축 폐사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더위는 9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4년이 됐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반목에 휩싸인 정치권,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평화와 인권, 통합을 외쳤던 DJ의 정신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소송도 끝이 났지만 평동 중공업단지 개발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침체가 발목을 잡으면서 광주의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저희 KBC는 담양군 무정면 복합 관광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연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담양군의 문제점도 많지만 투자기업인 S건설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BC가 입수한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예정지의 토지매매 계약서입니다. 일반 토지매매 계약서처럼 땅값과 땅에 있는 수목, 물건 등 지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토지를 매입한 S건설이 땅 주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KBC는 계약서상 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금액을 조정하고 계약서 내용은 자막으로 표현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땅 주인과 건설사 간 계약서상 매매 가격은 약 3억 원, 땅값이 1억 원, 수목 등 지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2억 원으로 지작물 가격이 2배 이상 높게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감정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계약서상 땅값보다 5천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거래되는 땅값보다도 지작물의 값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 지작물 가격이 높아졌을까?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S건설 측은 계약서상 땅값 3억 원에 대해 땅 주인의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땅값을 낮게 책정하고 세금이 붙지 않는 지작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자료도 없이 땅값보다 높은 금액을 매겼습니다. 이로써 S건설은 땅 주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 1억 원가량을 10분의 1 정도로 내려 대신 납부하고 땅 주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땅값을 전부 챙긴 것입니다. 또 S건설 자신들이 납부할 취득세도 낮아졌습니다. S건설이 대신 납부한 세금과 계약서상 땅값에 대한 비밀은 또 있습니다. 이 표는 S건설 측이 땅 주인과 계약서를 쓰기 전 제시한 토지 가격표입니다. 처음에 S건설은 땅 주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보다 높은 4억 원의 땅값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S건설은 계약서를 쓸 때 땅 주인이 부담하는 1억 원 정도의 양도세와 수천만 원의 특조법 과징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처음 제시한 가격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S건설은 세금을 대신 납부하니 최초 제시한 땅값 4억 원보다 1억 원이 적은 3억 원에 계약하자고 땅 주인을 설득합니다. 땅 주인은 세금도 내지 않고 기존 땅값보다 몇천만 원 정도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계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S건설은 지작물에 근거 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지작물의 가격을 높여 양도소득세와 건설사 취득세를 줄이고 땅 주인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는 방법입니다. 세금 부담을 없애 땅 팔기를 고민하던 땅 주인들에게 당근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편법을 이용한 탈세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회계 부분에서 잡히는 돈들이 아니잖아요. 뭐 본인들은 절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엄연하게 탈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S건설은 다른 땅 주인들에게도 이런 편법으로 높은 가격에 땅을 산다며 매매를 유도했습니다. 담양군의 관리감독소홀과 담합 의혹, 건설사의 탈세 의혹,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추진에 주민들은 없고 계속 미궁 속으로 빠지는 상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상 처서가 고시지만 폭염의 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과 가축 폐사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처서가 지난 이후에도 찜통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시장 골목이 한산합니다. 폭염의 기세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 안 다니신다고 봐야 돼요. 이게 선풍기 틀어놔도 너무 뜨거우니까. 혹여 생선이 상하진 않을까 쉴 새 없이 얼음을 채워줍니다. 하루 대 6봉이면 충분했던 얼음이 이젠 10봉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여름값이 사정없이 들어갑니다. 그 안 하면 생선이 유지가 안 돼, 선도가. 물놀이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하늘 위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이 압권입니다. 집에서 있으면 덥고 심심하고 그래서 여기 놀러 오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물놀이장에서 노니까 엄청 시원하고 동생들과 많이 사귈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상 처서가 곧인데 폭염의 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엿새째 광주와 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 담양 35.2도를 최고로 광주 풍암 34.6도, 한평 34도, 곡성 석곡 33.6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계속된 무더위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통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2일부터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제까지 모두 233명의 관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전남에서만 6만 마리 가까이 되고 피해액은 3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런 찜통 더위가 당분간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23일경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난 후 다시 폭염이 이어지겠고 도심 지역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체감 온도가 36도 이상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인근 담양에는 현재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45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오늘 오후 6시 5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45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호우경보가 내려진 담양에도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남해상을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고 있으며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60mm, 많은 곳은 광주와 전남 동부 일부 지역에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KBC가 보도한 200여 세대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진보당이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회는 임대인의 아파트 갭 투기로 임차인들이 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광주시와 동구청의 예방책 마련과 특별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5일 KBC는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 임대동에서 전세 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여수산단 대체녹지 조성지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여수산단 기존 녹지를 해체한 뒤 조성한 대체녹지 1구간의 토양과 수질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 2배가 넘는 리터당 108.99 마이크로그램과 1105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 시는 시행을 맡은 6개 업체에 대해 토양 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토양 정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여수에 탁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4일부터 무선과 율촌 등지에서 탁한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수를 공급받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에서는 지난해에도 탁한 수돗물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공공물놀이장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서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주 동안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내 물놀이장을 운영했지만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SNS상에서는 물놀이장을 찾았다가 피부병을 앓았다는 글들이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지난달 말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물에 넣는 염소 계열 소독제 농도가 높았다고 밝히면서 물놀이장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4년이 흘렀습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와 반목에 휩싸인 정치권, 그리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혼란한 전국 속에서 민주화, 평화, 그리고 인권을 외쳤던 DJ 정신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와 인권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연대, 상생과 공존을 외쳤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은 세계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숭고한 메시지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맞아 DJ의 민주, 평화, 인권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며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낸 DJ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억압과 탄압에도 화해와 포용, 용서를 강조하며 인동초의 삶을 살았던 김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전라남도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그리고 민주화, 평화, 인권,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는 정치권, 경색된 남북관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혼란한 전국 속에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회자되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며 정치권과 지도자들이 DJ의 뜻과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재난도 많고 그래서 모든 이들 이게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본을 받아서 깨끗한 정치, 좋은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J 서거 14주기를 맞아 생가인 신안 하이도와 광주 전일빌딩 등지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10월에는 DJ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김대중 평화회의를 국제 행사로 개최하고 목포 사막도의 김대중 만델라 세계평화공원, 신안 하이도 평화의 숲 조성 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펌프차 호스가 인근 건물에 부딪혀 창문이 깨지면서 대피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차 호스가 옆 건물에 부딪히면서 해당 건물의 헬스장 창문이 깨져 시민 6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건설사 측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변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해양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해양경찰관 A 순경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부터 5시 3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흉기로 중학생들을 위협한 40대 지적 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광산구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중학생 2명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가족이나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시는 난개발로 고통받는 평동 인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평동 준공업단지 개발 사업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광주시의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지난 4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평동 준공업 개발 사업은 첫 발조차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냐? 지금 그걸 타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쪽과 까매요 지금. 그쪽에서도 컨소시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통된 의견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은 지난 1998년 평동 산단 주변이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뒤 이어진 난개발로 평동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이어지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공모 끝에 4조 원을 투입해 한류 문화 콘텐츠 거점과 8,000세대 규모의 거주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한류 콘텐츠 확보 방안 등이 부실하고 아파트 개발 중심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결국 광주시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현대 엔지니어링이 소송에 나섰고 결국 지난 4월 광주시의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곧 사업이 시작될 듯 보였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 문제에 대한 접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소음과 악취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조 원이 투입된다. 한류 문화 중심지를 만든다. 그럴싸한 포장만 계속하던 개발 사업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면서 평동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또다시 방치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무안 남악 신도시 빈상가를 활용해 문을 연 남악 7층 미술관이 첫 정기 전시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목포대학교 조형미술연구소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지역 청년 작가 6명의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지역 예술 인재들을 위한 전시 마당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호남대학교가 전공체험 학과별 임시 설명회에 참여한 수험생을 위해 무더위를 식힐 놀이 행사를 제공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40개 학과에 대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잔디광장에서 치킨과 콜라, 피자를 제공하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총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호남대학교는 올해 입시에서는 반려동물 산업과와 치기공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목포 수협과 목포과학대학교가 수산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학생들의 지역 우선 정착을 위한 지원을 비롯해 교육과 실습 공간 지원, 해양수산식품융합과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국외 유학생 유치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이 추석을 맞아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지원합니다. 완도군은 기본 배송료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석 기간 이외의 이용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